아니, 내가 집이 있기를 해. 어디 땅이라도 있기를 해. 달달이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있는 게 다인데 도대체 내가 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거야? 이거 나라에서 뭐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톡입니다. 방금 제가 흉내 내본 이 답답한 하소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남의 얘기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제 오랜 지인인 김모 형님이 저를 찾아와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씩씩거리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김 형님은 재산이라고 해봐야 서울 변두리에 작은 전세 하나 살고 계신 게 전부거든요. 소득도 거의 없으시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김 형님은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하시면 최대 금액 다 받으시겠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감액이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였을까요? 정말 황당하게도 바로 효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아들이 매달 고생하신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약값에 보태 쓰시라고 통장으로 보내준 용돈 70만 원. 나라에서는 이걸 소득으로 잡아서 기초연금을 깎아버린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 생각해서 그 고마운 마음으로 준 용돈 때문에 정작 나라에서 주는 돈을 못 받는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가 김 형님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내 친구 누구는 받는다던데 하고 신청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자동차나 잊고 있던 보험금, 심지어 며느리가 명절에 고생했다고 쥐어준 용돈 때문에 감액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타먹는 기초연금, 몰라서 못 받는 억울한 일 없도록 가장 많이 탈락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서류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실수하시고 또 결과를 받아들고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녀가 주는 용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오랜만에 찾아와 어머니, 아버지, 이거 용돈이에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봉투 쥐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마음이 참 고맙고 대견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현금으로 주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기초연금 심사할 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멀리 떨어져 사니까 용돈을 어떻게 주나요? 네, 대부분은 부모님 계좌로 직접 이체해 줍니다.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을 심사할 때 나라에서는 어르신 통장 내역을 아주 샅샅이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을 보니까 매달 25일만 되면 어김없이 아들 이름으로 70만 원 이렇게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심사하는 공무원들은 이걸 보고 이 어르신은 자식한테 용돈을 받으시네,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매달 정기적으로 70만 원의 고정소득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행정용어로 사적이 전소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적인 부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가 없이 이전받은 소득이라는 뜻이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 가족끼리 용돈 좀 주고받는 게 무슨 소득이냐? 내가 그걸로 장사를 했냐? 투기를 했냐? 하고 화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명절에 한두 번 받거나 생신 때, 어버이날 때 크게 한 번 받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돈은 소득으로 안 봅니다. 문제는 누가 봐도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초연금에는 선정 기준액이라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2만 원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 소득 인정액이 딱 이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30만 원, 40만 원 때문에 소득 구간이 확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확 깎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받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자녀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얘야, 마음은 정말 고맙긴 한데 내 통장으로 매달 날짜 맞춰서 보내지 마라. 내가 정 주고 싶으면 금액과 일정을 불규칙하게 보내거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미 조사가 들어왔다면 소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이건 내 생활비가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아들 급할 때 빌려준 돈을 지금 돌려받고 있는 거다라든지 내가 이번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잠시 도움을 받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고정 수입이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거 설명 제대로 못하시면 그 고마운 효도비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 의외로 많은 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에이, 내 차는 15년도 넘은 똥차야. 이거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200만 원도 안 쳐줘. 폐차 직전이야.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 계시죠? 천만에요. 정말 큰일 납니다. 기초연금법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는요. 그 차의 가격을 일반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월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 환산율이 100%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우리 집에 15년 된 에쿠스나 구형인 대형 세단인 차가 있다고 칩시다. 예전엔 큰 차가 유행이었으니까요. 너무 오래돼서 지금 차값은 300만 원밖에 안 해요. 하지만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차값은 똥값이지만 그래도 3000cc 넘는 대형차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시네. 기름값이며 세금이며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이 어르신은 매달 300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간주하자. 여러분, 매달 300만 원 버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받죠. 나는 지금 당장 수입이 0원이어도 그 오래된 차 한 대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월 300만 원 버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자녀가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신용불량이 되거나 개인 사정 때문에 자기 명의로 차를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아버지, 죄송한데 제 차 아버지 명의로 좀 해놓을게요. 할부금이랑 보험료는 제가 다 낼게요. 하고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부모 마음에 자식이 힘들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명의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거 아들 도와주려다 부모님 노후 자금인 기초연금이 다 날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실제 주인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명의가 내 거면 그 차는 내 재산이고 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차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지, 그리고 내 차의 현재 가치인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지 말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정말 억울하지만 그 차를 처분하시거나 자녀에게 명의를 넘기지 않는 이상 기초연금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생업용으로 쓰는 트럭이나 봉고차 또는 10년 이상 된 차량 중에서 배기량 기준을 안 보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이건 꼭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내 차 번호 대고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고급차는 기초연금의 쥐약이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자, 벌써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몰라서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뭐만 생각하시나요? 살고 있는 집, 혹시 모를 작은 땅, 그리고 은행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만 생각하시죠? 그래서 나 통장에 잔고 500만 원밖에 없어 난 재산 없어 하시는데 장롱 깊숙이 넣어둔 서류더미 속에 있는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이거 깜빡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면 동의서에 사인 엄청나게 하시죠? 그게 다 은행 정보, 보험 정보, 증권 정보까지 싹 다 조회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나라에서 금융 전산망을 통해 싹 다 조회를 해봅니다. 그때 뭐가 나오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보험을 깬 것도 아닌데 왜 그게 내 재산이냐? 하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에서는 이 해지 환급금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라고 보고 여러분의 금융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20년 전에 아는 설계사 부탁으로 들어둔 저축보험이 하나 있어요.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그동안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해지 환급금이 5천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쓸 현금은 한 푼 없어도 서류상으로는 5천만 원짜리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자입니다. 금융 재산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공제, 즉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은 재산으로 잡히고요. 더 무서운 건 만약 여러분이 만기가 돼서 보험금을 타거나 적금을 탔을 때 생긴 이자 소득입니다. 이 이자 소득은 재산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용돈처럼 매달 버는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많으면 소득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초연금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다 싶으시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입해둔 보험 중에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이 있는지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해지하면 환급금이 얼마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너무 커서 기초연금 받는 데 지장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덜컥 신청했다가 어르신 재산이 너무 많으시네요 소리 듣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분들 제가 현장에서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조금 복잡하고 머리 아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이거 그냥 나이 됐다고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 생각해서 무심코 받았던 용돈, 오래돼서 똥차인 줄 알았던 배기량 큰 내 자동차, 그리고 까맣게 잊고 지낸 보험금. 이 세 가지가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좀 찜찜한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내일 당장 신분증 들고 댁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보세요. 가셔서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에 뭐에 계산 좀 한번 해달라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해 줄 겁니다. 가기 힘드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분들 용돈 문제는 오늘 저녁에 당장 전화해서 상의하세요. 얘야, 아빠가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통장 정리 좀 해야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괜히 나중에 불이익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카톡으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 없게 말이죠. 그게 진짜 서로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지갑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톡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